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29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맞습니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감소된다 아니죠? 증가한다. 조심성이 증가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아닙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아니죠? 정서적 의존성이 증가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감소된다 아닙니다. 강해진다. 강해진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 1번의 정답은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2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점차 줄이면 안 되겠죠? 여가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자원봉사, 여가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을 삼간다. 삼가면 안 되겠죠?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한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자제한다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고강도 운동 아니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한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한다. 2번의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업이 예방, 고용이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에서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을 묻고 있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한다 그랬습니다. 정답이지요? 3번의 정답은 1번. 2.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민연금보험이란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번의 정답은 1번 고용보험.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15% 아닙니다. 20%죠? 20%.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0% 아닙니다. 15%입니다.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맞습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4.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한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 5.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별도로 아닙니다. 통합하여 징수한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4번의 정답은 3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5번. 장기요양기관이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전액 부담 아닙니다.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이 50%를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관 아니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누가? 본인이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이 일부를 지원한다. 아니죠? 보건복지부 아니고요.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맞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5번의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첫 번째, 신체 기능 증진, 신체 기능 증진 및 두 번째,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1.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신체 기능 증진. 정답은 1번이고요. 2. 가족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가족 아니죠?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3.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아니죠?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아닙니다. 6번의 정답은 1번.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7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관장은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작업치료를 한다. 작업치료도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니죠? 3. 도뇨처치를 한다. 도뇨란 요도구에서 방광까지 카테터라는 기구를 삽입하여 인공적으로 오줌을 뽑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도뇨처치를 하지 않는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할 수 있죠? 경구약이란 입으로 먹는 약을 말합니다. 외용약이란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거나 씻는 데 쓰는 약재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경구약 복용을 돕거나 외용약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죠.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차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에 대한 내용도 아니죠.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죠.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맞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유무선 전화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우편물 수발신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지문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두 번째 지문 보시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8번의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역시 관련 없죠? 3.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의 세부 학대 내용에는 첫 번째,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두 번째,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신체적 학대의 세부 학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죠.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이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지요.
신체적 학대의 세부 학대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5.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9번의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 10번.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성희롱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1.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지요? 2. 시각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죠. 음란한 농담, 지문에서 야한 농담하기 있습니다. 성적 관계를 회유하는 행위, 지문에 있죠.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말로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성희롱을 말로 하는 것을 말하죠. 10번의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 11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야한 농담, 성희롱을 말로 하고 있지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역시 말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이 말을 한다. 역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1번, 2번, 3번은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이죠. 시각적 성희롱.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신체 접촉이 있네요.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질문에서 시각적 성희롱을 묻고 있지요?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12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자신이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아니죠?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이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이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4.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질책하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2번의 정답은 1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장교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유도하면 안 되죠? 등급 판정 또는 장교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대상자와 자신이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3.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직접 대여하면 안 됩니다.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안 됩니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13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14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드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아닙니다. 가족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죠?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맞습니다. 가족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죠? 14번의 정답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15번.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파기한다 아니죠? 급여 범위 이외의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맞지요? 청소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아니죠?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5.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죠?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15번의 정답은 3번.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근관 증후군이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완화 아니죠? 악화된다.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감소 아닙니다. 악화된다.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악화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아니죠?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가락 감각이 둔해진다. 새끼손가락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이 반쪽 부위. 엄지손가락이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자, 새끼손가락 아니고요. 엄지손가락이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16번의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은 야간에 가려움증 증상이 있습니다. 야간의 가려움증 증상.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2. 결핵은 2주 이상의 기침. 2주 이상의 기침.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3.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N자. 38도씨 이상이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마른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4. 머리니는 두피에 심한 가려움증 증상이 있죠? 어디에? 두피에 심한 가려움증 증상과 긁은 상처, 석회 등이 있습니다. 5.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지문의 내용이지요?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 내지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7번의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18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증가 아니죠? 폐활량 감소,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2. 섬모운동 증가, 증가 아닙니다. 섬모운동 저하,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증가 아니죠?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4. 기침반사 감소, 맞습니다.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감소 아니죠?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18번의 정답은 4번 기침반사 감소. 19번 노인성 질환이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짧다 아니죠? 길다, 질병의 경과가 길다. 2.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완치 후에도 재발이 빈번하다. 3. 원인이 명확한 급성질병이 많다, 명확한 아니죠? 원인이 불명확한, 불명확한 급성질병 아닙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쉽다 아니죠?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5.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맞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19번의 정답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20번 복압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복압성 요실금이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본의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1. 체중을 조절한다. 좋은 방법이죠? 비만은 복본의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2. 매 시간 화장실을 간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3.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꽉 조이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게 됩니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줄넘기를 하게 되면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겠죠? 5.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적은 음식 아니고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 20번의 정답은 1번. 체중을 조절한다. 21번. 골다공증이 위험 요인으로 오른 것은? 골다공증이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1. 흡연. 흡연을 하면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므로 금연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위험 요인 맞습니다. 2. 일광욕. 일광욕을 하게 되면 비타민 D가 생성되지요? 비타민 D가 생성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3. 칼슘 섭취.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4. 체중 부하 운동. 근육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여성 호르몬 치료.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21번의 정답은 1번. 흡연.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모직물보다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면제품이 좋겠죠? 면제품. 또한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2. 실내 습도는 20% 정도로 유지한다. 20% 아닙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 땀 증발을 가속시켜 오한이 생기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3. 실내 온도는 30도씨 이상으로 유지한다. 아니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은 22에서 25도씨, 겨울은 18에서 22도씨가 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조절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아니죠?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간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맞습니다.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22번의 정답은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23번.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 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1. 빈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뇌졸중.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지문에서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이유는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되면 뇌졸중이 정구 증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이 정구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죠. 웃어보게 하여 입 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이것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온다면 뇌졸중이 정구 증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뇌졸중. 3. 신부전증이란 신장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 안의 수분량과 전해질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4. 알츠하이머병이란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방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결합한 신경 섬유 다발로 불리는 비정상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이죠. 5. 기립성 저혈압이란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23번의 정답은 2번 뇌졸중. 24번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 파킨슨병. 맞습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무표정 있죠? 동작이 느려짐, 근육경직, 안정시 떨림, 안정시의 떨림 증상 있습니다. 구분 자세 등이 있다. 정답은 1번 파킨슨병. 2.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3.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4.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방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결합한 신경 섬유 다발로 불리는 비정상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한다. 5.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이며 노화로 인해 생기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24번의 정답은 1번 파킨슨병. 2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녹내장이란 안압, 즉 눈의 압력이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아니죠? 낮 시간에 일광욕을 피한다.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낮 시간에 일광욕을 피한다. 2.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 맞습니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아니죠? 윗몸 일으키기는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나 윗몸 일으키기 등과 같은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지속한다 아니죠? 피한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5.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아니죠? 목이 편한 복장을 한다. 25번의 정답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26번.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결핵 B. 단백질 섭취 제한 제한 아니죠? 권장 결핵인 경우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 2. A. 폐렴 B. 수분 섭취 제한 제한 아닙니다. 권장 폐렴인 경우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A. 대장암 B. 유가공품 섭취 제한 맞습니다. 붉은 고기와 햄, 소시지 등 유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장암인 경우 유가공품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3번이죠. 4. A. 신부전 B. 수분 섭취 권장 권장 아니죠? 제한 신부전인 경우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B. 염분 섭취 권장 아닙니다. 수분 섭취 제한 수분 섭취 제한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6번의 정답은 3번. A는 대장암, B는 유가공품 섭취 제한. 27번. 노인이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아니죠? 탄 음식은 피한다. 탄 음식은 피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육류를 그릴이나 숯불에 구워 먹을 경우 고기가 탈 가능성이 높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탄 음식은 피한다. 2. 음식이 가는 뜨거울 때 맞춘다. 아니죠? 맞추지 않는다. 맞추지 않는다. 음식이 뜨거우면 짠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아닙니다.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이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으로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죠? 매일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27번의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28번. 노인이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고강도 아니죠?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아닙니다. 금한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3. 운동 중에 휴식 없이 최대 심박수까지 올린다. 휴식이 없으면 안 되죠? 중간중간 휴식한다.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4.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5. 개인이 운동 능력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운동을 계획한다. 과도한 수준으로 하면 안 되죠? 개인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28번의 정답은 4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우유 아니죠? 물과 함께 복용한다. 약이 쓰다고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이 흡수가 방해되므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안 됩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안 되죠?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질병 상태에 맞추어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맞습니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9번의 정답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30번.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 인삼. 맞습니다. 인삼이나 홍삼은 고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상승된다. 정답이죠? 2. 알로에. 알로에는 이뇨제와 함께 복용하면 칼륨이 결핍된다. 3. 감마리놀레산. 감마리놀레산은 항혈전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과잉된다. 4.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감소된다. 5.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응고 억제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과잉된다. 잘 알아두시고요. 30번의 정답은 1번 인삼. (31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 여러 암 발생이 주요 원인이며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 질환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원인이 된다. 1. 성기능이 향상된다. 향상 아닙니다. 저하된다. 성기능이 저하된다. 2.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아니죠? 저하된다. 후각과 미각이 저하된다. 3.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한다. 혈중 산소량이 감소한다. 4.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한다.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감소한다. 5.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31번의 정답은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32번) 요양보호 기록이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가끔 애매한 표현이지요. 아들 가족이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애매한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야죠.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애매한 표현이지요. 평소보다 몇 cc 정도 많은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오랜만에 애매한 표현이지요. 며칠 만에 시청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2번의 정답은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33번)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업무보고의 중요성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질을 높일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입니다. 1. 대상자의 기능 상태 측정 아니죠? 2.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아닙니다. 3.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아니죠? 4.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맞습니다. 1번이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경쟁 아닙니다. 33번의 정답은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34번) 사전연명 의료이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아니죠?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과 동시에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연명 의료이양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아니죠? 반드시 사전연명 의료이양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5. 연명의로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중단된다 아니죠? 연명의로 중단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중단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자, 중단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34번의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35번)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제거해둔다. 아니죠?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 2.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다리 아닙니다.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옆으로 눕힌다 아니고요.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준다. 4.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35번의 정답은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30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